최희, 집에 비상용품 키트 같은 거 있어요? 라면이나 생수 같은 거요. 그럼요. 캠핑용 랜턴이랑 라면 몇 개 정도는 있죠. 갑자기 그건 왜요? 프랑스 정부가 전국의 병원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 대비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군부대가 아니라 병원에요? 단순한 훈련 같은 게 아닌가요? 단순 훈련이 아니에요. 2026년 3월까지 대규모 군사 충돌에 대비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어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부상병, 심지어 프랑스군뿐만 아니라 외국 동맹군까지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동맹군까지요? 와, 이건 프랑스가 자국 방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큰 전쟁이 벌어질 경우 아예 후방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거네요. 정확해요. 스스로를 최전선이 아닌 후방 지원 국가로 설정하고 교통중심지인 공항이나 항구 근처에 의료센터를 만들라는 계획까지 나왔어요. 이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잠재적인 충돌 시나리오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군인들만 준비시키는 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민간인들을 위한 대비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가 모든 가정에 생존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모두가 회복 탄력적이라는 제목의 이 매뉴얼에는 최소 6리터의 물, 식량, 의약품으로 생존 키트를 만드는 법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생존 키트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만 유난 떠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유럽 대륙 전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 뿐이에요. 평화 배당금 시대는 끝나고 이제 대비태세 의무의 시대가 온 거죠. 평화 배당금 시대요. 아, 냉전 끝나고 국방비 줄여서 다른 데 돈 쓰는 그 시절 말이군요. 이제 그럴 여유가 없어졌다는 거네요. 네, 스톡홀름 축제 평화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그중에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쓰는 돈이 전체의 55%를 차지합니다. 돈 쓰는 규모부터가 다르군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나라가 있나요? 독일을 꼽을 수 있어요. 수십 년간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던 독일이 헌법상의 부채 제동 장치까지 풀면서 국방비를 GDP의 3%까지 늘리기로 했어요. 이건 독일이 유럽 안보의 주요 플레이어로 복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죠. 독일마저 움직였다는 건 이게 단순히 분위기 쇄신이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닿는 위협을 느낀다는 신호네요. 그 위협은 역시 러시아겠죠? 네, 모든 변화의 중심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군사비로 GDP의 7.1%를 책정했어요. 이건 나라 경제를 거의 전시체제로 전환했다는 의미예요. 단기전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7.1%요? 나라 살림의 상당 부분을 그냥 전쟁에 쏟아붓는 거군요. 그러니 유럽이 저렇게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러시아의 위협은 재래식 무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사이버 공격이나 가짜뉴스, 해저 케이블 파괴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계속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협 때문에 프랑스 병원 지침도 단순히 부상병 치료를 넘어 사회 전체의 혼란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방위 계획의 일부로 해석되는 거고요. 듣다 보니 이게 유럽만의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네요. 이런 전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유럽 국가들이 서둘러 재무장하면서 성능 좋고 납기 빠른 한국산 무기, 즉 K-방산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럽의 위기가 우리 방산 기업에는 기회가 되는 상황이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볼 일이 절대 아니네요.
맞습니다. 유럽이 냉전 이후의 평화로운 꿈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요새 유럽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변화가 동아시아 정세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